박 신비한 마법의 책. 출판사 고지. 이 책의 원본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아주 오래된 괴짝의 비밀칸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해진다. 출판사는 독자들에게 재미와 교훈을 주기 위해 이 책의 복사본을 출판하기로 결정했으며 언어의 형식이나 철자는 좀 더 현대에 맞게 고쳐서 독자들이 더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했다. 전체적인 편집은 조금 읽기 어렵더라도 가능한 한 원본과 비슷한 스타일을 유지했다. 부스럼이나 임파선종, 사마귀 같은 병을 낫게 하려면 병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9일 동안 가지고 다닌다. 그런 다음 동쪽으로 흐르는 시냇물에 그 종이를 던져라. 종이가 사라지면서 병도 씻은 듯 낫는다. 다음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작가 더겔드 에이스터, 연금술 학문 니엄타, 화가 앤 이본 길버트, 화가 존 하위, 조각가 토비스 라이프 토비크, 화가 헬렌 워드. 건강하세요. 마법 주문이 전해지기를. 신비한 마법의 책 마법학. 진정한 마법사가 되는 길. 멀린이 전하는 마법사의 결과, 마법사의 신비한 힘. 제1장 마법사 임무. 연금술사와 점성술사, 점쟁이와 돌팔이 의사가 판치는 이러한 시대에 아주 먼 옛날부터 마법사들이 힘들여 갈고 닦아온 마법을 배우고 싶은 젊은이가 있다면 나의 진심 어린 충고를 새겨듣기 바란다. 법사대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충고는 마법을 배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일찌감치 포기하라는 것이다. 마법이란 것이 원래 어렵기도 하거니와 위험하고 십중팔구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다. 어찌된 게 점점 더 귀를 틀어막는 것 같다. 그래도 꼭 마법을 배워야겠다면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살아있는 진정한 마법사를 찾기 어려울 때 이 책이 용기를 줄 것이고 도움도 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대 앞에 있는 마스터인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나의 친구인 부엉이 하피어를 부르려거든 두 팔을 부엉이처럼 퍼덕이며 부엉부엉 부엉하고 3번 울어라. 그리고 들지를 생각하라. 경고. 마법학은 빈둥거리면서 대충 공부하되 해서 되는 학문이 아니다. 그리고 악령과 잘못된 거래를 한 파우스트 박사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박사는 원하는 걸 얻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영혼을 잃어야만 했다. 마법사 시험. 마법을 배우려는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을 시험하기 위해 나는 그들에게 산을 옮겨보라고 하거나 2개의 손가락 끝으로 물구나무를 서서 균형을 잡아보라고 한다. 그러면 거의 다 움찔한다. 제10장에 나오는 영국 아일랜드의 마법의 보물 열쇠 가지가 적혀있는 목록을 한번 보라. 그리고 이 책에 있는 그림들에게 리본 표식이 있는 나비 표식이 되어 있는 열쇠 가지 보물을 모두 찾아내야 한다. 차례 제1장 마법사의 임무, 제2장 세계 마법사 지도, 제3장 마스터 마법사의 작업실, 제4장 마법사의 옷과 도구, 제5장 주문 거는 법, 제6장 마법사의 충직한 친구들, 제7장 마법의 동물들, 제8장 마법의 비행, 하늘을 나는 양탄자, 제9장 신비한 약, 치유, 그리고 변신, 제10장 부적과 마법의 도구, 제11장 예언과 수정구슬점. 마법사의 진화, 신비 그 자체. 어떤 사람이 마법사가 될 수 있는가? 나처럼 요정의 피와 인간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은 쉽게 마법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연과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세속적인 즐거움을 포기한 채 운둔해 살면서 쟁기를 끄는 말처럼 땀 흘려 일하는 규칙을 지킨다면 누구나 마법사가 될 수 있다. 막중한 임무. 인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요정인 알프, 그 밖의 모든 정령에 대한 비밀스러운 지식의 마스터로서 마법사는 자신의 능력을 오직 선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 누군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법의 능력을 알아채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 이용하려 들지도 모르므로 조심해야 한다. 제일 왼쪽에 보이는 평범한 청년은 그의 지혜로운 마스터의 오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간단한 규칙을 지켜 멋진 마법사가 되었다. 착한 정령들. 마법사는 착한 요정과 정령을 도와 일해야 하며 사악한 마귀나 정령을 다룰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악한 마귀나 정령들은 우유를 굽게 하거나 닭을 죽이거나 버터를 상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마법과 과학. 마법은 자연과학이 아니다. 마법은 실험을 반복한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마법사가 하는 일을 연구술사가 점성술사, 자연철학자와 지질학자가 하는 일과 똑같이 생각한다면 매우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제2장 세계의 마법사 지도. 연금술사와 점성술사,
점쟁이와 돌팔이 의사가 판치는 이러한 시대에 그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기 전에 지금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알려져 있는 세계나 미지의 세계, 그 어디에서든 마법사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세계 지도가 마법사들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알려줄 것이다. 하지만 이 지도는 마법사가 아닌 사람이 제작했으므로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끝내 날아다니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더라도 지구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는 손바닥을 들여다보도 훤히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지도는 선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안내자가 될 것이다. 선원을 위한 주문. 바다뱀의 둥근 뿔과 말린 알바트로스의 침을 섞은 후 돛을 향해 세게 불고 이렇게 외친다. 그대는 풀이 죽어 있는데 서풍이 부는가? 작은 물방울들을 비가 되어 내리네. 선원들은 바다 위를 떠돌고 고향은 멀기만 한데 모두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바람아 오래오래 불어다오. 남아메리카의 마법사들. 지금까지도 침략자들로부터 자기 백성들의 유적을 지켜주고 있는 남아메리카의 위대한 마법사들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는 게 거의 없다. 1532년 열린 카자마르카의 비밀 회의에서 남아있는 위대한 마법사들은 꼭꼭 숨어 지내다가 정말 위급한 순간이 오면 그때 세상으로 다시 나와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유럽의 마법사들. 유럽은 가짜 마법사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들은 진정한 마법사학의 길을 외면하고 천박한 속임수와 눈가림으로 자신들의 힘을 뽐내느라 여념이 없다. 굶주림과 전염병, 전쟁과 같은 재앙이나 재난 등 절체절명의 불행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소리를 치지만 모두 허풍이라는 것이 탄로나고 만다. 유럽 차북단 지역, 라틀란드의 마술사들. 유럽의 최북단 지역인 라플란드에 사는 마술사들은 가끔씩 빨갛고 하얀 모피 옷을 입고 술록이 끄는 썰매에 장난감과 선물을 실어 나른다. 이들은 마법을 부려 사냥꾼이 추위에 떨고 사냥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날씨를 만들어준다. 이들은 1년 중 가장 춥고 어두운 겨울에 이러한 천진난만한 행동을 하여 즐거움을 준다. 마법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 이 니콜라스 수석지도 제작자 영국 브리스톨. 세계 마법사 지도. 별. 마법학을 배우려면 땅의 지형이나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별자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어떤 주문은 특정한 별들의 영향을 받을 때 특별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마법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정에 일어나 12궁 별자리를 찾아보고 새벽에 되기 직전에 또다시 일어나 주문을 공부하는 것이다. 1. 염소자리, 2. 물병자리, 3. 물고기자리, 4. 백양자리, 5. 상소자리, 6. 쌍둥이자리, 7. 개자리, 8. 사자자리, 9. 처녀자리, 10. 천칭자리, 10. 정갈자리, 12. 궁수자리. 마녀와 마법사. 마녀와 마법사는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 마녀가 이웃을 돕기 위해 마법사는 보다 고상한 목적에 사용한다. 여자나 남자나 각자 자신에게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아라비아의 현자들. 유럽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대에 글을 쓰고 책을 엮고 지식을 발전시켜 마법학을 꽃피운 박식한 현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아라비아의 마법사들이다. 이들은 이슬람교의 신령들과 사악한 영들 그리고 아라비아의 경전들과 관계된 모든 지식에 통달해 있는데 특히 양탄자와 마법의 램프 같은 아주 일상적인 소재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다. 인도의 승려들. 가장 현명한 마법사들은 인도의 승려들이다. 이들은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도자라는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높은 기둥 꼭대기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몇 개월을 버티는 등 아주 극한의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보통의 은둔자들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증명한다. 중국의 도사들. 중국의 마법사들은 멀리 떨어진 산악지역에서 산다. 그곳에서 용과 친해지는데 시간을 보내거나 시골 연금술사들에게 있지도 않을 것 같은 불로장생 약의 제조법을 말해주기도 한다. 인도의 승려들처럼 이들도 자연에 묻혀 살면서 세상엔 일에는 참견하지 않는다. 그리밀 도서관. 자격 있는 마법사들은 용에 관한 전설부터 고대 이집트의 신비한 지혜에 이르는 마법의 고문서가 빼곡히 들어찬 서가를 가지고 있다. 그림이 5장. 주문을 외워 마법을 부릴 때 누군가를 급히 도와줄 때
상황에 따라 마법사가 입는 옷의 색깔은 다르다. 이 소품들은 언젠가 당신의 뒤를 일 제자를 길러야 할 때 유용하게 쓸 것이다. 그림 3. 수정구슬. 수정구슬이나 마술 거울 등 수정점을 치는 기구들은 미래를 예견할 때 필요하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마법사들의 의사소통을 할 때도 요긴하게 쓰인다. 그림 4. 해골. 해골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종이를 눌러놓거나 할 때 잘 닦은 해골이 있으면 편하다. 오래된 것일수록 신비한 느낌을 풍긴다. 외로울 땐 해골이 말을 하도록 마법을 걸 수도 있다. 제3장 마스터 마법사의 작업실. 마술 거울처럼 이 책에는 많은 그림들이 들어있다. 아래의 그림은 나의 작업실과 비슷하다. 어떤가? 작업실이 마음에 쏙 드는가? 그렇다면 훌륭한 마법사가 될지도 모른다. 아직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평범한 견습생이라면 이곳에서 어리석은 짓을 한 대가로 벌을 서거나 너무 게을러서 매를 맞거나 빨래를 하거나 가마솥을 젓거나 독국물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주문을 개발하거나 동료를 돌보거나 마법 지팡이를 닦아 광을 내야 한다. 마법학을 배우려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할 일들이다. 자기 작업실이 없어도 괜찮지만 만약 작업실이 있다면 아무리 작더라도 반드시 그 아래 그림과 똑같이 배치해야 한다. 마법사가 살기에 적당한 장소들, 마법사의 거주지. 다른 마법사가 사는 곳과 너무 가까운 곳에서 살면 안 된다. 두 마법사가 가까이 살게 되면 순박한 시골 사람들은 두 마스터 중에 누구를 섬겨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다가 멀리 떠나버릴 것이다. 샘 근처의 작은 움막이나 우뚝 선 바위 옆에 있는 허물어진 탑이나 유령이 출몰하는 귀신 들린 동굴 또는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장소들은 마법사가 살기에 아주 이상적인 곳이다. 그림 5. 재료. 필요한 재료가 없으면 아무리 실력이 있는 마법사라고 해도 간단한 주문조차 성공하기 힘들다. 영혼의 눈, 개구리 발가락, 방금 갈아 넣은 유니콘의 뿔가루 등을 충분히 준비하여 언제든 쓸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 벽난로. 마법사가 아주 중요한 독극물을 시험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은 큰 가마솥이 걸려있는 벽난로와 굴뚝이다. 게다가 손님이 왔을 때 따뜻한 죽 같은 음식을 대접할 수 있어서 좋다. 작업실은 마법사가 최고의 마법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다. 그러므로 마법사의 작업실은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경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림 5. 제4장 마법사의 옷과 도구. 마법 지팡이 없이 마법을 공부하는 것은 지휘병 없이 지휘하는 것과 같다. 마법이라는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제멋대로인 불협화음을 내게 되는 것이다. 마법을 배우려는 견습생들은 마법 지팡이가 아주 정교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마법 지팡이는 마법의 주문에 맞는 나무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보색의 원석과 깃털 등을 덧붙이기도 한다. 마법사의 옷도 이와 비슷한 규칙을 적용하여 마법의 주문에 맞는 색깔로 만들어야 한다. 보통 지팡이는 여러 용도로 쓰이지만 마법 지팡이는 아주 정교한 도구이다. 몸짓과 손짓, 지팡이 또는 마법 지팡이는 마법의 힘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마법사의 힘. 근사한 옷을 입고 손에는 지팡이나 마법 지팡이를 든 마법사들은 스승을 못 믿어 투덜거리는 견습생들에게 힘들이지 않고 신비한 마법을 보여줄 것이다. 그림 1. 떡가나무로 만든 마법 지팡이. 그림 2. 상록수로 만든 마법 지팡이. 그림 3. 개암나무로 만든 지팡이. 마법 지팡이. 떡갈나무로 만든 지팡이는 창조물과 관련된 주문에, 상록수로 만든 지팡이는 치유하는데, 기암나무로 만든 지팡이는 점을 치는 데 쓰인다. 올리브나무로 만든 지팡이는 화해하는 데 좋고, 장미나무로 만든 지팡이는 사랑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데 적합하다. 마법 지팡이 만드는 법. 어떤 마법을 부릴 것인가에 따라 지팡이의 모양이 달라진다. 지팡이 모양을 결정하면 초승달이 뜨는 밤을 기다려 적당한 나무를 찾아 나서야 한다. 나무를 찾아내면 나무나 나무의 주인에게 나뭇가지를 잘라도 되느냐고 정정하게 물어보아야 한다. 그림 1. 고준 나무를 골라 자른다. 그림 2. 장가지와 잎을 제거한다. 그림 3. 마법 지팡이 모양으로 자른다. 마법 지팡이를 자를 때는 마법의 칼이나 마법사의 칼을 써야 한다. 마법사를 상징하는 수정이나 돌 혹은 마법사 이름을 새겨 넣을 수 있다. 요정 깃발. 흐르는 물이 처음 시작되는 곳, 그 근처 별빛이 반짝이는 한적한 곳에서 요정 깃발을 흔들어야 한다. 여기 그대를 염려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작은 깃발 조각을 가져왔으니 작은아마 마법의 힘이 그대를 보호해 줄 것이다. 요정 깃발. 이 천조각은 나의 요정 아버지가 그의 부족이 사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나의 어머니에게 선물한 마법 깃발의 일부이다. 이 깃발은 맥클레이드족이 덤베이컨 요새에서 간직하던 유명한 요정 깃발로 주인의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힘을 갖고 있다. 3가지 소원 중 2가지는 이미 들어주었으므로 1가지 소원은
남아있다. 그런데 세 번째 소원은 무엇을 빌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깃발에 남은 마법의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소원을 이룰 준비가 되었는가? 마법의 칼, 마법의 칼, 혹은 마법사의 칼은 마술 주문을 걸 때 수없이 쓰인다. 다음은 마법 지팡이 변신 주문이다. 나를 위해 베지 않겠으며 피를 베지도 뼈를 베지도 않겠다. 마법 지팡이가 살아있게 하기 위함일 뿐 힘은 나의 것이 아니오 너의 것이다. 마법사의 옷. 마법사의 옷은 유행을 따르지 않고 마법사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풍습과 관습을 따른다. 서구의 마법사들은 간단한 우독과 울로 된 망토를 입는다. 조금 이상하고 약해 보이는 원뿔 모양의 모자를 쓴 마법사도 있다. 아라비아의 현자들은 가까이 있는 실크로드의 장점을 모두 살려 매우 화려한 직물로 만든 옷을 입는다. 라플란드의 마술사. 라플란드의 마술사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 잘 손질한 하얀 술록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는다. 지구의 내 지역을 통해 살펴본 마법사들의 머리 장식. 마법사들이 쓰는 뾰족하고 칭칭 감기고 북슬북슬하고 꼬불꼬불한 모자. 하터 모자상이 영국 런던. 제5장 주문 거는 법. 여기에 수록된 주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비밀로 해야 한다. 절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법사들은 힘을 잃어버리는 게 하는 습관과 깊은 관계가 있다. 주문의 비밀이 탄로나면 그대가 주문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문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주문을 거는 기술은 모든 마법사의 기본이다. 주문은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마법 지팡이나 부적, 약물과 함께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주문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말을 여러 번 반복해 본 후 정확히 발음해야 하고 마법의 상징도 완벽하게 정확하게 그려야 한다. 주문을 잘못 외워 공경에 처한 어리석은 견습생들을 구해준 적도 여러 번 있다. 모든 일에는 함정이 있으므로 주문을 걸 때는 주의해야 한다. 마법사에게 마법의 힘은 나무를 자라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며 지구를 돌게 하는 자연의 힘처럼 당연하게 여겨진다. 이는 자연보다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마법사에게는 별로 신비할 것도 없는 일이다. 길더스 마그누스 마법술 1505년. 세퍼즈 골렘. 생기를 불어넣는 이 주문은 그대의 작업실을 지켜줄 것이다. 진흙으로 사람 모양의 인형을 만들어라. 그러고 나서 종이에 베트헤메트라는 이름을 적어 인형의 입에 물려라. 그런 다음 겨우살이 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가볍게 톡톡톡 3번 치고 나와서 외쳐라. 종이에 쓴 이름대로 되어라. 그대가 보는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살아있으라. 이 주문이 그대에게 생명을 주리라. 아니포르눔. 아니포르눔은 그대가 고른 동물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주문이다. 주문을 잘못 외우지 않도록 조심하라. 수탉처럼 잘난 척 울부짖으며 거리를 휘젓는 바보짓도 하지 말라. 한심해 보인다. 돌고래 저 0.5리터에 꿀물을 섞어 눈을 감고 이 혼합 물을 마시면 주문이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리고 말하라. 비스티아 아니모. 내 인간의 형상은 사라져라. 비스티에타. 더 나은 모습이 될 것이다. 비스티오 아니포르눔. 이제 나는 평화로 변할 것이다. 되고 싶은 동물의 이름을 넣어 외쳐라. 주문. 지금 당장 주문을 외워라. 마법의 원칙. 주문을 걸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법을 돕는 엘프들과 요정 마술사 등을 정확하게 불러낼 줄 알아야 한다. 마법의 언어를 쓰거나 특별한 색깔의 옷을 입거나 특이한 냄새를 풍기거나 별나게 생긴 지팡이를 들고 주문을 외우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요정들에게 도움을 부탁하는 인사말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초록색에 매혹되어 있으며 비둘기와 올리브 나무를 연상시키고 화해의 주문과 관련된 우로크라는 요정을 부르려면 화해해야 하는 두 무리를 향해 올리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로크를 부를 수없이 반복해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엘프나 요정들에게 독극물의 양이나 독극물의 구성 요소들이 알맞게 되어 있는지 묻는 데도 적용된다. 여기에는 마법사들이 사용하던 꽤 중요한 주문이 정리되어 있다. 아브리 카디브라. 이 주문은 모든 악의 산물을 사라지게 한다. 주문을 외우는 동안 마법 지팡이를 적당하게 겨누어라. 헤이 프레스토. 모자에서 토끼를 끄집어낼 때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데 사용하는 주문이다. 진정한 마법사들은 이 주문을 사용한 적이 없다. 호커스 포커스.
라틴어로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지만 주문에서는 무엇을 숨길 때 외우는 호커스 포커스, 톤투스, 탈론투스, 베이스, 셀레리테로 주베어 같은 주문에 쓰인다. 문보 품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실제로 매우 친근한 정령의 이름으로 적들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데 쓰인다. 열려라 참깨. 이 주문은 잠긴 문이나 상자들을 열 때 외우는 주문으로 이 주문을 외우면 참깨의 씨앗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잠겨있던 문이나 상자가 활짝 열린다. 비비안의 원. 그대가 소금을 던질 수 있는 원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모든 마법 공격으로부터 그대를 보호해주는 주문이다. 원 주위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네 개의 이름 글레이드, 라르포르, 제이프스, 프란토르를 보며 당신을 보호해줄 강력한 힘을 가진 정령들 하나하나를 상상하라. 동쪽과 서쪽의 글레이드와 제이프스, 나를 가장 잘 보호해주네. 남쪽과 북쪽의 리르포르와 프란토르, 나를 막강하게 보호해주네. 원 안에서 나는 외웠지. 나는 안전해.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아테말카, 아테비나, 아테호크마, 라욜람. 금지된 주문들. 이 책을 읽는 동안 마법의 힘으로 사람을 해치는 방법을 발견한 교활한 견습생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견습생들은 적을 두꺼비로 변하게 하거나 큰 길에서 춤추게 하는 행동들이 바로 흑마법의 시작이며 마법 수입을 금지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마법 수업을 금지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키 박사의 위치를 알아내는 주문. 키 박사가 발명한 위치를 알아내는 주문은 고양이나 새가 나타나 당신이 잃어버린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간단한 방법이다. 그저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에게 손짓, 몸짓을 하라.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다오. 수비토, 라피도, 라피들리 비테.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날거나 헤엄치거나 기어서라도. 방어 마법. 나는 사악한 마법은 가르치지 않는다. 하지만 흑마법사들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마법 공격을 당할 때를 대비해 비비안의 원을 배우고 연습해야 한다. 생기를 불어넣는 주문. 주문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생기를 불어넣는 주문을 외우면 사물과 사람을 원하는 형태로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주문은 주로 명령하는 식으로 외우는데 예를 들면 문에다 대고 열려라 참깨 하고 3번 속삭이면 문이 열린다. 변신시키는 주문. 사물을 다른 사물로 변신시키거나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아니포로 놈의 마법사가 새로 변신하거나 뱀이나 야수로 변신할 때 쓰는 주문 가운데 하나이다. 변신할 때 쓰는 주문들을 외우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 편으로 입맞춤도 그중 하나이다. 치유의 주문. 치유하는 주문은 매우 쓸모있기는 하지만 정작 주문을 외우는 사람은 힘을 많이 빼앗기는 주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치유의 마법을 기적처럼 보이게 하지만 자연스러워 보이게 하는 사람도 있다. 위대한 마법사가 되기 전에는 병에 걸리면 반드시 내과 의사나 외과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 감정의 주문. 이 주문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변화시키는 주문으로 누군가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드는 일 등에 쓰인다. 또한 정령들이나 동물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이 주문은 되도록 외우지 않는 게 좋다. 주문을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잘못될 수도 있으므로 늘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제6장 마법사의 충직한 친구들. 물고기나 새, 그 밖의 여러 생물을 수호 친구로 삼으면 아주 좋다. 마법사에게는 지구와 공기, 바다 같은 자연세계를 알아가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모든 마법사들은 애완동물이나 수호 친구를 갖는 게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는 견습생들 밑에 방치되어 있는 불쌍한 부엉이와 고양이, 두꺼비들이 2, 3일 이상 살 수 있을지 몹시 걱정스럽다. 수호 동물이 있으면 좋은 점은 이들이 어리석은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정령들과 요정들, 엘프들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만의 수호 동물을 갖기 전에 그들을 돌보고 훈련시키는 방법부터 정확히 배워두어야 한다. 수호 친구 찾기. 수호 친구를 삼고 싶은 생물을 발견하면 맨 먼저 손을 그 생물의 위로 쓱 가로지른 뒤 아래의 주문을 외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달빛이 밤을 비추고 태양이 찬란히 빛날 때 그대에게 한 번 또 한 번 요청하네. 그러나 더 이상은 못하지. 까마귀와 갈매기가 꼬리를 흔들면 제발 말해다오. 어떻게 할 것인지. 나의 친구가 되어주겠소? 대답해주오. 이제 동물들이 그러지 하는 의미를 띤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려라. 아마 저마다 렉스나 모서 혹은 쿠에커스 같은 이름이 있겠지만 그대가 비밀 마법 이름을 지어주는 게 중요하다.
개, 충성스러운 보호자인 개는 냄새를 맡는 능력이 뛰어난 잃어버린 물건을 잘 찾아낸다. 고양이, 고양이는 독립성이 강하고 깜깜한 밤에도 사물을 잘 보기 때문에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돌아다닐 수 있다. 두꺼비, 두꺼비는 습지와 늪을 능숙하게 헤치고 다니며 가지고 다녀도 될 만큼 작아서 좋다. 오리, 지능이 낮은 데다 꽥꽥 소리 지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고기, 바다나 맑은 물에 사는 물고기는 물에서 무언가 찾아낼 때 유용하게 쓰인다. 부엉이, 부엉이들은 매우 현명한 데다 야행성이어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일을 은밀히 처리할 수 있다. 나의 친구들, 나의 수호 친구인 고양이, 그레이 말킨, 고슴도치, 페도크, 그리고 충실한 부엉이 하피어, 이들이 늘 친절한 건 아니다. 이들은 한때 고대 스코틀랜드 왕국의 바닷가에서 살던 마녀 3명과 함께 살았다. 마법사의 가장 흔한 수호 친구들, 마법사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수호 친구들, 그리고 그들의 비밀 이름. 그리밀 하피어, 그리미, 비네가프 톰, 그림삼, 피어캣, 그림사, 그리즐 그리디거트, 그리모, 쉐이크 앤 슈거. 수호 친구들 이름 짓기, 수호 친구들에게 비밀 이름을 지어주기로 결정했으면 손을 5번 휘저으며 아래 줌을 외워라. 지금 그대에게 새로운 이름, 숨은 불꽃 같은 비밀을 일러주리니 아무도 모르는 비밀, 오직 그대와 나 단둘만의 비밀, 손으로 주문을 거노라. 내 새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노라. 내 이름은 자,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라. 동물들은 이제 그대의 수호 친구가 되었다. 이 관계에는 아주 중요한 관계로 지금부터 그대는 수호 동물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을 보살피고 치료하는 등 온갖 일을 힘닿은 데까지 해야 한다. 동물 마법. 수호 동물과 함께하는 마법 안내서. 수호 동물과 함께하는 마법의 기초. 마법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애완동물이나 수호 동물을 잘 돌보는 것이다. 그들이 쓸 적당한 크기의 침대, 우리 또는 집, 그리고 충분한 음식과 물이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이 충족되면 일단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면서 문제를 내기 시작한다. 그들이 문제를 풀기를 마음먹으면 다음 날은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들이 말하려는 것을 적어 정리해야 한다. 다음에 예논, 내가 나의 수호동물인 고양이 그레이 말킨과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문제의 예, 금을 만들려면 안티몬과 수은을 혼합하여야 하나. 일요일은 잃어버린 보물을 찾기 좋은 날인가? 이 옷이 나에게 잘 어울리나? 내일 비가 오나? 마법 팸플릿. 모든 마법사에게 유용한 방법을 적어 놓은 위 팸플릿을 읽고 나면 수호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된다. 마법의 동물. 용이나 그리핀 같은 희귀하고 마법적인 동물들도 그대가 수호 친구가 돼줄 것을 예의 바르게 청하고 그들이 그 청을 받아들이면 수호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대를 태우고 다닐 만큼 덩치가 크며 수호 친구로 삼아도 좋다. 수호 친구는 동물이다. 마법하기에 반대하는 말레우스 말레피카rum이 나 마녀들의 새망치 같은 책을 보면 수호 친구들을 동물로 위장한 사악한 영혼이라고 묘사하는데 사실은 마법사와 함께 비범한 일을 하는 평범한 동물일 뿐이다. 동물 세계의 지식을 그저 웃기는 이야기나 우화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대가 수호 친구들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동물 세계의 진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셈이다. 제7장 마법의 동물들. 사람들은 용이나 유니콘, 코끼리와 살라멘더 등과 같은 신비한 동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만 마법사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동물들이다. 마법사들은 가끔 이들과 싸우기도 한다. 따라서 견습생들은 다양한 동물의 생김새와 이 동물들이 어떤 마법에 이용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가면 이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지 등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마법사들은 발톱이나 발자국 같은 표시를 보고 이들을 추적하기보다는 이들이 사는 장소를 쉽게 알아내는 방법을 개발했다. 우리는 이 장치를 위치 탐지 장치라고 부른다. 실이나 얇은 줄에 펜던트를 달아 마법의 동물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나서 펜던트 줄을 꼬았다. 풀면 펜던트가 빙글빙글 돌 것이다. 그때 히크 베스티아리움이 하고 외쳐라. 그러다 마침내 펜던트가 멈추고 그대 앞에 용의 이미지가 나타나면 실제로 용이 있다는 뜻이고 계단의 모습이 나타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펜던트를 얇은 줄이나 실에 매달아 잘 간수하라. 찾고 있는 동물을 조심하라. 주위에서 찾아라. 지혜롭게 행동하라. 곧 찾게 될 것이다.
유니콘은 매우 빠르고 산꼭대기나 사막에 산다. 요란한 소리를 내는 이들은 사자의 적이기도 하다. 유니콘은 소녀들의 말을 가장 잘 듣는다. 유니콘의 뿔로 만든 가루나 작은 알갱이들은 훌륭한 해독제로 쓰이며 수많은 병을 낫게 한다. 용. 용은 종류가 다양하다. 다리가 없는 대신 날개가 있는 용도 있고, 다리와 날개 둘 다 있는 용도 있으며, 다리도 없고 날개도 없는 용도 있다. 몸은 비늘로 덮여 있으며, 대개 입으로는 불을 내뿜고, 동물 가운데 눈빛이 가장 날카롭다. 용의 지방은 위궤양을 치료하는 데 쓰이며, 꿀을 섞으면 눈병을 낫게 한다. 아주 적은 양의 피 한 방울도 훌륭한 약이 된다. 살라멘더. 정말 신비한 동물의 살라멘더는 다리가 6개이고 작은 불이나 화산의 분화구 근처에서 아주 행복하게 산다. 살라멘더의 털은 방화복이나 책 표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 아주 귀한 재료이다. 용의 뿔로 살라멘더의 기름을 짜서 마시면 나흘 동안 모든 감각이 훨씬 예민해진다. 그리핀. 사자의 몸에 독수리 머리와 날개가 달려있는 그리핀 혹은 그리폰은 인도양의 외진 섬에서 산다. 그리핀은 보물을 찾아내는 능력을 타고났으며 황금으로 둥지를 짓는다. 그리핀의 발톱은 독극물의 색깔을 변화시킨다. 그리핀의 기로 만든 밀랍을 겨우살이 장작으로 태우면 병을 치유하는 향료가 된다. 거대한 독사 또는 쌀무사는 이집트와 깊은 관계가 있는 동물이다. 송곳니 안에는 매우 독한 독액이 있어서 어떤 동물에는 다 죽일 수 있다. 비밀 장소를 지키는 감시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허물을 벗은 뱀의 피부를 식초에 담가 달여 사랑의 미약을 만드는데 감정이 극도로 격앙되었을 때 마시며 마음이 진정된다. 코끼리. 보통 코끼리는 마법의 동물로 여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살아있는 아프리카 코끼리와 인도 코끼리의 상아를 은접시에 담은 정화수에 담가 마시며 기억력이 아주 좋아진다. 둔한 견습생들에게 좋은 약이 될 것이다. 하지만 죽은 코끼리의 상아는 아무 쓸모가 없다. 불사조. 아라비아에 사는 불사조처럼 희귀한 새도 없다. 불사조는 향료를 먹고 살며 불사조의 깃털은 하늘과 관련된 주문을 외울 때 쓰인다. 불사조의 재를 자연 재해로 인해 죽은 동물들의 상처에 발라 문지르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 개간하지 않은 땅에 불사조의 재를 뿌린 후 식물을 심으면 식물이 잘 자란다. 카멜로파드. 다른 동물들과 달리 카멜로파드 혹은 기린의 마법적 특성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기린은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더운 지역에서 사는데 어릴 때 길들여야 한다. 유일하게 신비스러운 부분은 기린의 갈기이다. 카멜로파드 갈기로 엮은 밧줄과 매트는 별다른 마법 재료 없이도 하늘을 나는 빗자루처럼 날 수 있다. 제8장 마법의 비행. 하늘을 나는 양탄자.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새들과 날개 달린 곤충 그리고 용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 했다. 실제로 마법사들은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하늘을 날았다. 보통 사람들은 빗자루 타고 날기, 양탄자 타고 날기, 마법보트 타고 날기, 여러 가지 비행술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한다. 모든 비행술에는 같은 주문을 사용하는데 이때 불사조의 깃털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 시간 동안 깃털을 삶을 위해 들고 서서 날아올라라, 날아올라라, 가라라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며 비행하는 상상을 한다. 그리고 마법을 걸 대상에 깃털을 올려놓은 후 알티엘로 하고 주문을 외워 사물에 명령하면 된다. 알티엘로. 드디어 날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요정들이 그대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감사의 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들의 신경을 건드리는 행동을 하며 요정들이 그대를 떨어뜨려 버릴지도 모른다. 양탄자는 바람의 저항을 가장 적게 받는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양탄자는 페르시아산 비단 양탄자이다. 빗자루. 빗자루는 타기가 불편해서 마법사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조금 비싸더라도 양탄자처럼 좀 더 화려하고 문명화된 비행수를 추천하고 싶다. 날개해주는 연고. 날개해주는 연고에는 독성분이 들어있다. 사실 이 연고들은 돌팔이 의사한테 팔려나가 사람들을 빨리 잠들게 하거나 하늘을 나는 꿈을 꾸게 하는 데 쓰인다. 마법사를 위한 신발, 마법부츠. 크기와 색깔별로 다 있음. M. 윙크피커 제와 구두장인 영국 이더헤드. 하늘을 나는 양탄자. 아라비아 책인 아라비아 나이트를 보며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개발한 후세인 왕자의 이야기가 나온다. 비단 양탄자는 매우 높은 고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빠르게 여행할 수 있다. 수많은 매듭으로 엮어 만든 양탄자는 매우 귀한데 매듭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과학적인 비행. 마법사가 아닌 사람들도 하늘을 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만들기 위해 쓰기도 한다. 위대한 발명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에도 하늘을 나는 기계의 도안이 그려져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러한 실험을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견습생인 그대들은
이 실험실이 조만간 결실을 맺을 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어쨌든 오래지 않은 마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좀 더 능률적이고 만족스러운 비행 기술을 알아낼 것이다. 비행의 법칙. 밑에 있는 일반인들이 놀라지 않도록 땅에서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이 날아라. 작은 비행체는 큰 비행체에게 길을 양보해 조금 낮게 날아야 한다. 이륙이나 착륙은 될 수 있으며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하라. 그래야 비밀스러움과 신비스러움을 간직할 수 있다. 신비한 양탄자나 빗자루를 남에게 빌려주지 마라. 마법의 힘으로 남이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라. 신중하게 하라. 비행수를 용감함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비한 양탄자를 타고 높이 나는 기쁨을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마법사들은 꼭 필요할 때만 양탄자를 이용해야 한다. 공중부양. 공중부양은 진짜 마법이 아니라 환영에 불과하다. 이 그림에서 마술사가 보여주는 것이 정말로 공중부양일까? 그렇지 않다. 마술사가 당신을 속이는 것일 뿐이다. 마법의 불사조 깃털. 조심해서 다룰 것. 불사조 깃털. 깃털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표지로 덮어서 잘 보관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책이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 불사조와 함께 무슨 일인가를 해볼 생각이 있다면 이 깃털을 잘 숨겨두어라. 제9장 신비한 약 치유 그리고 변신. 슬프도다 젊고 어리석은 견습생들이 신비한 약들을 엉터리로 섞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 노랑, 초록, 파란색으로 변하고 귀가 당나귀 귀가 되며 두꺼비로 변해버리니 우리가 알고 있는 날게 해주는 연고들은 대부분 사기꾼 같은 돌팔이 의사들이 만든 것이다. 이런 약들은 구토 증세만 유발할 뿐이다. 진짜 약은 길거리 약장수들이 파는 약이 아니라 마법의 변화를 일으키는 약이다. 하지만 이런 약을 제조하려면 특별한 주의와 기술이 필요한데 문제는 견습생들은 주의력이나 기술이 둘 다 부족하기 그지없다는 사실이다. 이 견습생의 기가 점점 길어지면서 내 곁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다. 약초 채취. 보름달이 떴을 때 약초를 찾아 나서야 하며 약초는 반드시 은으로 만든 작은 칼로 베어 은접시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식물이나 허브에 가득한 신비한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마법약. 여기에 마법사들이 준비해야 할 마법약들을 정리해 보았다. 미약.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바다뱀 혹은 바실리스크의 심장에서 짜낸 기름이 들어있는 유리병에 담근다. 치유약. 가루로 만든 유니콘의 뿔과 포도주 그리고 꿀을 섞어 끓여라. 하루에 2번 한 숟가락씩 복용하라. 지혜약. 적은 분량의 용의 피에 소리내어 우는 부엉이의 발가락 사이에서 뽑은 털을 3가닥 넣는다. 미래를 보여주는 연고. 코끼리의 지방과 마법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을 섞어라. 수정으로 점을 치기 전에 이 연고를 몸에 발라라. 미약은 사랑의 묘약이고 치유약은 치유의 보약이며 연고는 피부에 바르는 약이다. 탈리의 신 이야기, 신비한 변신 이야기. 그 위 오는 소년, 곰, 연어, 비둘기, 미랄, 캐리드웬, 여인, 개, 숫달, 매, 암탉. 금지된 변신. 약은 치료에도 쓰이지만 변신할 때도 쓰인다. 여기서 마법이 남에게 선행을 베풀 때만 써야 한다는 사실을 굳이 또 한 번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궁전뜰에서 개구리를 변신하여 공주가 지나가길 기다리던 한 견습생은 하피어에게 걸려 제대로 혼이 나고 말았다. 부엉이가 개구리를 만나게 먹어버린 것이다. 그대가 13가지 보물을 찾아내기 전에는 절대 마법을 부릴 수 없다. 그대의 귀가 당나귀로 변해도 상관없다면 모르지만. 교훈을 주는 이야기. 스코틀랜드 뉴스에 나오는 설트펜스의 존 피안에 대한 이야기이다. 학교 선생인 피안은 사랑하는 처녀에게 사랑의 주문을 걸고 싶었다. 피안은 자신의 학생인 그녀의 남동생에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한 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다. 소녀는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 피안이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한 소년의 어머니는 계략을 꾸몄다. 결국 소녀는 처녀의 머리카락 대신 소의 털을 피안에게 주었다. 피안이 주문을 걸자마자 그 소는 피안을 사랑하게 되었다. 소는 피안을 쫓아 설트펜스 한복판을 뛰어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다. 마법사의 약방, 마법의 약체. 마법의 약방. 마법사들은 보통 사람들로부터 식물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성질을 지키기 위해 비밀스러운 이름을 붙인 식물과 신비한 약체를 많이 알고 있다. 주문에 꼭 필요하지 않는 한 신비한 식물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영혼의 눈, 낮은 눈이라고 불리는 이 식물은 한여름 정오에서 1시 사이에 채취하여 말려두었다가 먹으며 어떤 신비한 모험도 성공하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다. 영원한 눈. 바람눈 도마뱀의 독침.
발 없는 도마뱀을 포함해 대부분의 도마뱀들은 전혀 독침이 없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늪지나 습지에 가면 얄밉게 그대를 톡 쏘고 가는 놈을 발견할 것이다. 도마뱀 다리. 이 약재는 다리가 6개인 살라멘더의 왼쪽 다리 뒷부분을 말한다. 반짝이는 작은 수탉 위로 녀석을 유혹해 녀석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생포하면 된다. 부엉이 날개. 이 약재를 얻기 위해 부엉이나 올빼미를 잡을 필요는 없다. 날개를 적시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부엉이의 날개가 주문에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어디에서 뭐하노 노는지 하이피어가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것이 문제이다. 개의 혀. 이 식물은 개의 혀라 불리는데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이 식물을 흔들면 지저대던 개들도 조용해진다. 침묵이나 비밀을 요하는 주문에 자주 쓰인다. 개의 혀. 박쥐의 털. 박쥐의 털은 딱 붙어있기 때문에 양털을 잘라내는 것보다 힘들다. 박쥐의 털로 가발을 만들었으면 대머리가 치료된다. 고사리. 이 양치류는 독사의 혀라고 불리는데 아픈 사람을 향해 이 식물을 흔들면 병을 낫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픈 사람에게 이를 먹여서는 안 된다.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고사리. 개구리 발가락. 개구리 발가락. 버터컵 미나리 아제비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식물을 아무 말 없이 어떤 사람의 턱 밑에 댄 후에 지켜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버터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용비늘. 용비늘을 유황산에 용해시킨 후 100대 1로 물에 희석시키면 글씨가 보이지 않는 잉크가 된다. 이 잉크는 보름달이 뜨면 자락을 받아 빨갛게 빛난다. 늑대 이빨. 독성이 매우 강한 균귀로서 가짜 마법사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의 환영을 보는 것처럼 속여 속이는 데 쓰인다. 호랑이 내장. 호랑이에 의한 내장은 견습생들의 비위가 얼마나 좋은지 시험하는 용도로 외엔 별반 쓸모가 없다. 제10장 부적과 마법의 도구. 쭉 뻗은 나무가 마법 지팡이로 변하고 허브 혼합물이 마법의 약이 된다. 이처럼 마법사는 평범한 물건을 만든 마법을 지닌 사물로 바꿀 수 있다. 어떤 마법은 사물을 날게 하는 데 쓰인다. 호브나 부적을 만드는 마법의 힘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속된다. 램프나 병 속에 정령을 가둬두고 우리가 부를 때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옆 페이지에 보이는 주문 목록은 이와 같은 모든 마법의 주문을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하다. 아래에 있는 부족은 영리한 유니콘을 디자인한 것이다. 유니콘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먼저 구리 원반에 형상을 새겨라. 그런 다음 금요일에 녹색 옷을 입고 올리브 나무로 만든 마법 지팡이를 들어 부족 위에서 흔든 후 부족을 장미 덩굴 밑에 파묻어라. 틀림없이 유니콘이 그곳에 나타날 것이다. 탈리스만 유니콘. 영국 아일랜드의 13가지 보물. 보물에는 각각 멀린의 상징, 나비 표식이 되어 있는데 잘못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책 중간중간에 숨겨놓았다. 1. 불을 뿜는 칼. 2. 가득 찬 바구니. 3. 맛있는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 뿔잔. 4. 멋진 이륜전차. 그대가 생각하는 즉시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준다. 편리한 고삐. 멋진 말들을 대령해 준다. 빼어난 칼. 음식을 24인분으로 똑같이 썰 수 있다. 커다란 냄비. 음식을 빨리 할 수 있다. 좋은 숯들. 병세의 칼날을 날카롭게 버려준다. 큰 코트. 용감한 사람에게는 딱 맞고 겁쟁이에게는 안 맞는다. 기분을 주는 횡가 접시. 원하는 음식이 딱 들어있다. 체스판. 체스 병장들이 알아서 체스를 둔다. 투명 망토. 나의 인장. 비밀 인장은 강력한 마법의 상징이다. 바깥쪽에 있는 2개의 고리는 연금술에 나오는 상징을 암호로 만들거나 푸는 데 쓴다. 이 책에 들어있는 상징들을 찾아보라. 주피터 부적. 지혜와 부를 가져다준 주피터 부적을 만들려면 오른쪽 주문 목록에서 적당한 그림을 찾아 부적에 새겨 넣어야 한다. 수요일마다 푸른 옷을 입고 부적을 지니고 다녀라. 매듭끈. 사악한 마법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항구와 선착장에서 매듭끈을 팔기도 한다. 매듭이 한 개씩 풀릴 때마다 바람이 불어와 배가 나아가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바람의 세기와 방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함정에 잘 빠지는 정령들. 내가 떡갈나무에 갇힌 이유도 정령인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다른 정령들, 특히 요정들은 램프에서부터 주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건에 자주 걸려들곤 한다. 만약 그대가 정령들을 가두어 보고 싶다면 요정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래된 주전자의 뚜껑을 열 때는 항상 조심하라. 주문 목록. 아래에 있는 목록은 그대가 주변의 행성을 기본으로 하는 마법을 만들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대가 가둬둔 요정이 수백 년이 지나서 주전자 밖으로 나올 때는 화가 좀 나 있을 것이다. 반지의 힘. 반지는 손가락에 끼거나 갖고 다니기가 좋아서 부적으로 만들면 좋다. 반지에 새겨진 글자를 모두 읽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한 흑마법사들이 만든 반지를 함부로 끼어들서는 안 된다. 나쁜 마법. 다음 도구들을 사용하는 마법사들을 경계하라. 영광의 손. 도둑들이 사용하는 이 손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한다.
동물의 기름으로 만든 양초가 붙어있는 이것은 살인자의 손을 잘라 만든 것이다. 엘프 화살. 화살촉이 아주 작은 부싯돌로 만들어진 화살로 흑마법사들은 악마의 눈으로 불리는 저주를 걸기 위해 엘프 화살을 사용한다. 저주를 막으려면 흑마법사와 희생자 사이에 거울을 두어라. 포펫. 핀이 가득 꽂혀있는 이 작은 인형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데 사용된다. 최근에 세인트폴 성당 뜰에서 얼마 전 버지니아 왕후가 된 여왕의 모습을 한 포맷이 발견되었다. 상징, 주문 종류, 색, 요일, 동물과 새, 재료 강물, 나무 식물, 요종 혹은 엘프의 종류, 행성자리. 달, 변신 방어 치유, 은색 월요일, 돌고래 산토끼, 은수정, 버드나무 백합, 물의 요정 어딘. 수정, 치유 비행 똑똑하게 만들기, 노란색 화요일, 거대한 독사 부엉이, 머큐리 백금 오팔, 개합나무 사초, 공기의 요정 셀프, 금성, 감동시키기, 사랑에 빠지게 하기, 화해시키기, 녹색 금요, 유니콘 비둘기, 구리, 에메랄드, 장미나무, 올리브, 물의 요정 나이아드, 해, 생명을 불어넣기, 창조하기, 젊어지게 하기, 주황색 일요일, 사자 불사조, 금 토파즈, 떡갈나무 겨우살이, 나무와 숲의 요정 드라이어드, 화성, 싸우게 하기, 권력을 주기, 혼내주기, 붉은색 목요일, 바실리스크, 매, 철, 루비, 히코리나무, 자작나무, 복수의 여신, 퓨어리즈, 목성, 정의를 실현하기, 불을 안겨주기, 지혜를 얻게 하기, 푸른색 수요일, 늑대, 독수리, 주석, 사파이어, 아몬드 나무, 체리, 땅속에 사는 난쟁이, 드워프, 토성, 시간을 바꾸기, 참게 만들기, 장수하게 만들기, 보라색 토요일, 용, 납, 백납, 다이아몬드, 주먹, 연꽃, 땅속에 있는 보물을 지키는 꼬마 요정. 낙과 수온 둘 다 치명적인 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따라서 견습생들은 낙과 수온을 가지고 작업해서는 안 된다. 맨손으로 만져서도 안 된다. 그 대신 백합과 백금을 사용하라. 백납과 백금을 사용하라. 제11장 예언과 수정구슬점. 만약 그대가 이 책에 있는 예언에 관한 장애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다면 이미 마법사로서의 기본을 갖춘 상태이며 마법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상태이다. 미래를 점치는 방법들은 모두 점을 치는 마법사의 직관에 달려있다. 어떤 마법을 완전히 익히려면 날마다 엄청난 양을 공부해야 한다. 그런데 슬프게도 거의 모든 견습생들이 몇 년째 결과도 얻지 못하고 정확성과는 거리가 먼 연습만 하고 있다. 여기에 묘사된 방법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견습생들은 주역이나 상가지 등을 사용하여 미래를 점칠 것이다. 고대 로마에서 행해지던 새의 내장을 이용해 점을 치는 방법은 추천하고 싶지 않다.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하는 마법사의 능력을 자주 사용하면 안 된다. 까치점. 만약 그대의 가까이에 까치가 있다면 알고 싶은 문제를 생각해보고 까치가 몇 마리나 있는지 수를 세어보라. 다음에 노래에 답이 들어있다. 하나는 슬픔, 둘은 기쁨, 셋은 소년, 넷은 소년, 다섯은 여섯은 금, 일곱은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 답은 틀릴 수도 있다. 반사경. 반사경은 미래를 보게 해주는 도구이다. 정령 내시 그대를 도울 것이다. 수정구슬. 모든 반사경은 사용법이 같다. 마음을 비우고 구슬을 계속 바라보라. 물그릇. 답을 알고 싶은 질문을 생각하라. 그런 다음 도와줄 정령들을 부르는 상상을 하라. 빛나는 돌. 글레이드는 미래의 시간과 장소를 묻는 질문에 답한다. 라르포르는 과거의 시간과 장소를 알려준다. 마술 거울. 제이프는 사람에 관한 질문을 답할 것이다. 프란토르는 그대가 하려는 일에 관한 질문에 대답할 것이다. 그대가 이들 중 한 가지도 구하지 못했다면 이 책의 표지에 있는 돌로도 충분하다. 모습이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날 다시 시도해보라. 감정선, 왼손, 감정선, 두뇌선, 운명선, 생명선, 손금. 감정선은 감수성을 나타내고 두뇌선은 지능을 나타낸다. 두뇌선이 강하면 매우 사려가 깊다. 운명선은 운명에 지배당하는 삶의 정도를 보여주며 생명선은 영혼의 생명력을 보여준다. 다우징. 추나 갈라진 개한나무로 다우징을 연습할 수 있다. 다우징이란 숨겨진 보물이나 땅속의 소맥을 찾는 방법이다. 그림에서 보여준 대로 막대를 가볍게 잡아야 한다. 정원의 동전을 감춰놓고 연습하러 나뭇가지가 흔들거리거나 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 때까지 정원을 가로질러 걸어가라. 거짓 예언을 경계하라. 예언으로 속임수를 쓰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명하기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전쟁 전에 한 병사가 내가 이길까 하고 묻는다면 승리할 것이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예언이 틀리더라도 무서운 병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너무 많이 아는 것은 좋지 않다. 그대가 구슬에서 본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일찍 일어날 수도 있다. 카드점. 신종 오락거리인 카드가 점을 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인들이 카드점을 가장 많이 치는 곳은 이탈리아의 타로코 가판이다. 타로코 가판. 진짜 마법사들은 이 책에 있는 카드처럼 카드 한 세트를 사용한다. 이 카드는 8가지의 신비로운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공기, 땅, 불, 물, 열, 추위, 습기, 건조 카드로 점치는 것을 반복하여 연습하면 직관이 발달한다. 마법사들은 자신만의 카드를 도안해 점을 친다. 카드 읽기. 누군가의 미래를 읽으려고 할 때는 주머니 밑에서 카드 8장을 선택하라고 한 후 문제를 생각하면서 카드를 섞어라. 그런 후 여기 보이는 대로 얼굴이 밑으로 가게 카드를 펼쳐 놓아라. 가운데서부터 카드를 뒤집기 시작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하나씩 뒤집어라. 가운데 카드는 문제를 나타내고 왼쪽 카드는 과거의 사건, 오른쪽 카드는 미래의 사건을 나타낸다. 가운데 카드는 문제를 나타내고 왼쪽은 과거, 오른쪽은 미래 사건을 나타낸다. 꼭대기와 맨 아래에 있는 카드는 관련 있는 사람을 나타낸다. 카드는 위에서부터 읽거나 아래서부터 읽어도 상관없다. 결론 혹은 드러나거나 감춰진 마법사의 신비. 겸손한 견습생들은 이제부터 마스터 마법사가 되어 마법 지팡이를 들어야 하며 위대한 마법을 연마하기 위해 결코 쉬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한다. 위대한 마법은 실로 위대하다. 그대가 이 책을 읽고 있는 시대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스리는 시대이건 아니건 수백 년 더 지난 시대이건 상관없다. 마법학의 목표는 우리가 마법사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이루는 데 필요한 더 나은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마법학의 숭고함을 위해 내게 나온 마지막 비밀을 펼쳐보이겠다. 방법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충직한 친구 히피어가 충성스러운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을 잘 숨겨두어라. 단 진정한 친구에게는 전해주어도 된다. 자, 이제 나는 한 점의 먼지가 되리라. 멀린. 마법사 멀린이 말한 마지막 비밀은 이 책 끝부분에 있는 것 같다. 그래야 딱 들어맞기 때문이다. 뚜껑을 열게 되어 있는 작은 나뭇잎 같은 종이가 아마 그 비밀일 것이다. 내 조수 켈리는 거기서 정령이 튀어나올까 두려워 절대로 이 뚜껑을 열지 않으려 한다. 그러니 부탁하건대 그대가 나듯이 이 뚜껑을 열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기 바란다. 디 박사. 행운을 빈다. 이제부터 그대는 마법사로서 마법을 배우거나 알고 있는 마법을 전하기 위하여 다른 마법사들을 만나고 싶을 것이다. 마법사들은 신비한 얼굴 표정이나 옷차림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만약 마법사인지 의심스러우면 여기 마법의 정사각형에 쓰여있는 진짜 마법사들만 걸을 수 있는 오래된 주문을 확인해보라. 이 주문을 종이에 적어 시험해보고 싶은 마법사에게 주어라. 그들이 진짜 마법사라면 바로 그 순간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조심하라. 오래된 이 주문 조각이 발견된 곳은 화산재와 용암에 덮여버린 도시 폼페이에 있던 인간의 집이었으니까. 암호 해독서. 암호의 신비라는 책에는 고대의 암호가 들어있다. 그대가 진짜 위대한 마법사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암호의 신비 바깥 원에 있는 상징들을 찾아 마법학의 마지막 비밀을 찾아내야 한다. 거기를 보면 3개의 장이 있을 것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페이지를 가로질러 읽은 후 안쪽 원 안에 있는 글자들을 이용해 암호의 뜻을 읽어내라. 그대가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이란 마법학의 마지막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땅과 하늘의 정령들이여, 나의 마법은 거의 다 이루어졌다. 지금 여기를 읽고 있는 그대의 마법을 이제 막 시작되었다. 꼭 마법학을 배워야 하겠다면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진정한 마법사를 찾기 어려운 이 책이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앞에 도와줄 것이다. 멀린 1577년